네, 이번 시간에는 순환기, 그래서 심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글 한번 싹 읽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맥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딱 안 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동성서맥 빈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심장에 큰 문제 없이, 그러니까 SA 노드가 정상적인 박동원으로 기능은 하는 거예요. 신호는 정상적으로 주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신호의 속도만 바뀐 거예요. 속도만. 밑에서 다시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 동기능 부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피파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P는 있는데 QRS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성 서맥 빈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맥과 빈맥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고요. 대부분의 원인을 확인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서맥의 경우는 베타블로커, 베타블로커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ECG에 큰 문제 없이 서맥이 발생하면은 동생 서맥인 거예요. 약물을 중단하시면 되고요. 빈맥은 갑상선 중독의 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갑상선제를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자, 동기능 부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네, 동기능 부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SA 노드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자극이 생성이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피파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피파가 없으면은 진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피파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박동 조율기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 노드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AV 노드를 정상적으로 통과를 못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피파는 만들어지는데 얘가 QRS로 이어지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G에서 P는 있는데 QRS가 발생하지 않으면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부분 방실 차단의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서브 타입이 모비츠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츠 1의 경우에는 이 AV 노드가 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왔을 때 그거를 QRS가 인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딱 놓치면은 이제 블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2의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QRS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클지라고 문제가 될지 생각해 보면 1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초 걸렸다가 2초 걸렸다가 3초 걸렸다가 한 번 쉬고, 자, 1초 걸렸다가 2초 걸렸다가 3초 걸렸다가 한 번 쉬고,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 조금 그래도 다음번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이 2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번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가다가 갑자기 없고 잘 뭐 있다가 2번 만에 없을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야. 그래서 갑자기 한 3번 안 뛰어버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박동조율기를 삽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치료를 나온 적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원 같은 경우 이렇게 천천히 느려지다가 한 번씩 없는 경우에는 한 번씩 없긴 하지만 어차피 규칙적이라서 우리의 예상 범위 내야, 그리고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클이 환자의 순환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증상이라면 경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 자체가 환자의 순환기에 큰 문제가 안 돼서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 범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박동조율기를 바로 삽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완전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씩 안 되는 거고 얘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실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스케이프 리듬을 발생하면서
지 자체적으로 박동을 생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CG에서 피파와 QRS가 각자 자기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애초에 전달이 자체가 안 되니까 바로 박동 조절기 삽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빈맥성 부정맥이네요. 요 위에까지가 서맥이었고요. 자, 빈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심방 세동부터 볼게요. 얘는 수많은 전기 신호가 무질서하게 막 뛰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방이 한꺼번에 팍 수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막 난리를 치니까 협응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없네요. 적어놓지 않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피파가 떨리는 그런 현상, 피파가 떨리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심방에서 발생한 무질서한 전기 신호들이 AV 노드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AV는 자체만의 불응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응기 동안의 신호들을 차단하고 일부만 심실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는 통과하고 어떤 신호는 차단되는 과정이 일정한 패턴이 없이 지 불응기 끝나면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RR 간격이 불규칙해지면서 그게 이제 일레귤러한 거죠. 그 불규칙성 자체도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일레귤러리하다. 일레귤러한 리듬을 보이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QR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떨리는 P와 지 마음대로 QRS 이렇게 막 어쨌든 빨라지고 어쨌든 막 크고 이렇게 떨리는 P와 지 마음대로 QRS가 이 심방세동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게 심말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심실이 수축하면서 빈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빈맥은 결국에 이완기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심실 충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출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유발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빈맥을 막아줘야 된다. 베타 블로커나 혹은 넌 DHP, CCB 칼슘 채널 블로커를 투여해줘야겠다. 자, 그리고 이 심실이 충만이 제대로 안 되진 않아. 왜냐면은 이거는 심방의 압력보다는 심실의 이완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실의 충만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하지만 에이트리얼 킥이 소실되면서 좌심방에 혈액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빈맥성 부정맥 파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전이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에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된다.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P와 지 마음대로 QRS를 보고 API를 진단하고 이후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와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방 조동 같은 경우에는 심방 내 큰 리엔트리 회로를 따라서 일정한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죠. 일정한 속도로 전기 신호가 계속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파가 일정하게 팍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일정한 피파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AV 노드의 불응기가 3번당 1번이라면 3번에 1번 이렇게 일정한 규칙으로 QRS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 같다. 치료는 심방세동과 같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심방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심실로 연결해주는 AV 노드의 문제가 있고 심실의 문제가 있었어요. 방금 두 개는 심방의 문제였고요. 요 두 개는 AV 노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PSVT죠. 이거는 AV 노드 속 리엔트리 회로에 우연히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그 신호가 내부에서 계속 도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갑작스럽게 빈맥이 유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신호가 계속 신호가 이렇게 AV 노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신호가 팍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돌 때 여기 각각의 심근 세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얘가 돌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막 신호가 이러니까 얘들 안에서 불응기가 막 섞여요. 그러면서 얘가 돌던 이 신호가 얘가 불응기네?
그러면은 탁 부딪히고 사라지겠죠. 그러면 갑자기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래서 보통 고령에서 호발하죠. PSVT 같은 거는 선천적인 구조 이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젊은 환자에서 호발할 수 있다고 말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젊은 환자에서도 관찰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젊을 때 빨리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갑작스러운 빈맥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증상이 중요했고요.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AV 노드를 일시적으로 블락해버리는 게 중요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재발한다면 이 AV 노드로 들어가는 이 AV 노드를 블락하는 게 이거고요. 이 들어가는 길 자체를 태워버리는 게 이제 고주파 도자 절제술 RFCA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조기 흥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AV 노드를 따라서 심실로 내려가는 길 외에 여기 사이드웨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름길을 타고 먼저 신호가 도착하면서 ECG에서 델타 웨이브를 포함한 와이드한 QRS파가 관찰되었죠.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서 얘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치는, 두 번 올라간다. 한 번 팍 올라가고 두 번 이렇게 올라가는, QRS가 두 번 올라가는 그런 웨이브를 보였습니다. 델타 웨이브를 포함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치다 보니까 QRS가 한 번 치는 것보다 길어지겠죠. 그래서 델타 웨이브를 포함한 와이드한 QRS파가 관찰됐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고주파 도자 절제술로 이 액세서리 회로를 차단해버리면 됐습니다. 이제 차단해버리는 게 치료였고요. 그런데 APB 동반되었을 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자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자, APB 동반되었을 때 APB는 원래 AV 노드에서 이렇게 걸러줘야, 신호를 걸러줘야 되는데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브 때문에 모든 신호가 심실로 내려가면서 심실이 내려가서 VPB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APB 동반이 확인되었거나 아니면 VPB로 가고 있는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심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즉시 심장 율동 전환이 필요합니다. APB를 당장 멈추라 이 얘기죠. 그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실의 문제네요. 심실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SA 노드가 신호를 주면 그제서야 AV 노드가 심실로 신호를 이동하면서 심실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지금 조금 활성화 흥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호가 없지만 내가 먼저 한번 뛸게, 이렇게 조기에 수축한다. 그래서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ECG가 중요하죠. ECG에서 피파 없이 조기에 발생하는 QRS가 특징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 QRS가 원래는 히스프루니의 섬유를 따라서 촥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와이드한 QRS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기에 발생한 심실 수축으로 인해서 충분한 심실 충만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축하면서 박출량이 감소하죠. 그 이후에 보상성 휴지기가 발생하여서 환자는 심장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했죠? 이게 와이드한 QRS가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이때 한번 뛰고 이때 한번 뛰었어야 되는데 못 뛰고 그 다음에 QRS가 뛰는 이렇게 이거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두 번 이완되면서 한 번에 콱 짜주다 보니까 강하게 수축되면서 쿵 또는 철렁하는 느낌을 호소할 수가 있겠다. 이 세 개가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흥분성이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는 베타 블로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PIP 같은 경우는 APIP의 이제 벤트리클 버전이죠. 그래서 수많은 전기 신호가 APIP은 심방인데 얘는 심실입니다. 심실 내를 무질서하게 순환하면서 심실이 정상적인 협응 수축을 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심박출량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제세동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미오다론으로 비정상적인 과도한 전기 신호를 조금 억제하고요. 이거는
그 심근 전체의 기능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거죠. 제세동을 실시하고 아미오다론을 투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했을 때 바로 응급 제세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해야 됐습니다. 자, 심실 빈맥 같은 경우에는 아트리아 플러터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리엔트리 회로를 따라서 전기 신호가 계속 쏘는 질환이었고요. 히스프루니엘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일정한 속도의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ECG에서 규칙적인 와이드한 QRS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맥박이 있으면 얘가 빠르긴 하지만 이완이 돼야 이제 박출량을 만드는데 빠르면 이완이 안 되니까 박출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맥박이 있으면 빠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맥박으로 박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박이 있으면 심장 율동 전환, 맥박이 없으면 얘는 이미 떨리는 수준이다, 얘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판단하고 제세동을 시행해야 됐다. 그 다음에 이 세자가 이상하네요. 그 다음에 똑같이 아미오다론과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허혈성 심질환이네요. 허혈성 심질환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또 죽상 경화 때문이었죠. 죽상 경화 때문에 혈관이 만성적으로 좁아져 있는 질환이었고요.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면 이 좁아진 관상동맥이 충족하지 못해서 일시적인 심근 허혈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었죠. 그래서 산소 요구량이 다시 감소해서 휴식 시 5분 이내에 증상이 호전된다가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운동부와 심전도를 측정하고요. 가끔씩 아데노신부와 심근관류 스텐이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심근 허혈 여부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어서 운동을 시키면 안 되면 부하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얘는 좀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차선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레이트와 CCB를 투하하여 혈관 확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를 통해서 심근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과 스타틴을 투여하여서 혈전 형성과 죽상 경화의 진행을 예방해야 되겠다. 치료는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플래그가 터져서 혈전이 형성하고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막은 건 아니라서 심근 괴사는 없지만 실제로 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20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요. 휴식 시에도 호전되지 않는 게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플래그가 형성돼서 형성은 다 되지만 이미 파열돼서 혈관 내에 떠다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허혈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허혈이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인데 운동을 또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에 클로피도그레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항응고제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치료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려갈수록 위험해지는 거고요. 윗단계에 있는 치료는 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추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근이 지금 괴사되고 있어서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이 손상되고 있으니까 이 심근 효소들이 증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심근의 이제 전층의 괴사가 발생하면 ST 엘리베이션 및 레프로시컬 디프레션이 거울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우리가 이제 스템이라고 했다. ST 엘리베이션 MI다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즉시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 중재술 PCI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액을 통해서 프리로드를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이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죽상 경화가 아니었죠. 일시적인 경련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자율신경계가 변화하면서 증상이 악화된다. 그래서 주로 새벽에 발생하고요. 얘는 일시적인 경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소 요구량과 크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무관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수축제인 에르고노빈을 투여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면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잘 시행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심근의 전층 허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ST 엘리베이션이 있을 수 있으나 레프로시컬 디프레션 없다. 제가 이 말을 왜 적어놨냐면 이제 환자가 딱 봐도 이제 변이협심증이야. 막 새벽에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젊고 그다음에 운동과 무관한 느낌이 있는데 ECG에서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 스템인가 하고 약간 착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진짜 굳이 스테미를 룰아웃하고 싶다. 운동과 무관하고 새벽에 발생해서 누가 봐도 변이협심증이지만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룰아웃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레프로시컬 디프레션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상 경화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레이트와 CCB만 투여하면 되겠다. 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얘는 혈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스타틴도 필요가 없었다. 나이트레이트와 CCB만 투여하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혈성 심질환은 아니죠. 하지만 화혈성 심질환의 주요 증상인 흉통을 호소하는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약간 룰아웃 개념으로 살짝 넣어놨습니다. 자,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내막이 파열이 발생해서 혈액이 중막으로 파고들면서 혈관벽이 층층이 분리되는 질환이었죠. 그러면서 원래 혈관 통로인 추루루멘가, 얘가 추루루멘이면 이게 이제 박리가 되면서 촥 이렇게 벌어지면서 얘가 추루루멘과 false 루멘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슬랩이라고 하고 CT로 얘를 확인하면 진단을 하는 거였죠. 자, 어쨌든 고혈압으로 인한 대동맥 내막의 만성 자극이 주요 손상 원인이고요. 이제 말판 신드롬 같은 결합 조직이 약한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슴이 찢어진 듯한 극심한 흉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듣도 보도 못한 흉통이 느껴졌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거 aortic disection인가를 혹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축기 혈압이 매우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0에 80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박리가 이렇게 대동맥이 상행과 하행이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박리가 예를 들어 여기면 그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리가 이렇게 진행됐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혈액이 안 가면서 오른쪽 팔과 왼쪽 팔에 혈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발생하면 좌우 팔의 혈압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를 건드려야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위쪽 부분에서 박리가 진행돼서 아래쪽으로 혈류가 안 내려오면 저 밑에 여기 하지 대동맥에서 하지 맥박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맥박이 소실될 수 있겠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흉통이 가장 중요하고 이 뒤에 이런 것들은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엑스레이로 종격동 확장 소견을 보이면 의심을 할 수 있고요. 확진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플랩을 확인하면 확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까지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묻는다면 여기 상행 CT를 뭐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기가 상행 대동맥과 여기가 하행 대동맥이잖아요. 그래서 상행을 건드리면은 응급수술, 심장과 가까우니까 응급수술 해야 되고요. 상행은 괜찮고 하행만 하면은 약물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블로커로 심장 안정시키고 니트로푸사이드인가요? 어쨌든 이걸로 혈관을 확장해서 혈관의 압력을 한번 줄여볼 수 있겠다. 하지만 핵심은 진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비 연골염은 이제 은근히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갈비뼈와 흉부를 연결하는 코스토콘드리얼 정션에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통증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흉통과 거의 비슷하대요. 보통 이제 가슴이 아프다고 오시니까 얘를 조금 룰아웃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얘는 보시면 과거력으로 보통 무리한 신체 활동을 주어줍니다. 이사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뭐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핵심이죠. 가슴 아프셨어요? 지금은요? 하면 지금은 안 아프대. 근데 이제 가슴을 눌렀을 때 압통의 형태로 이렇게 아프다 하면서 압통이 재현되면은 특징입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휴식 및 NSAID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X 할 때도 흉통 있을 때 가슴 부위를 누르면 아프나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룰아웃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심장의 구조적 심장 질환이었죠. 그래서 이제 심근, 근육에 문제가 생긴 두 가지랑 밑에 판막 질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대심근병증은 심근이 두꺼워지는 질환이었죠. 확장심근병증은 심장이 얇아지면서 심실강이 확장되는 서로 환충되는 질환이었습니다. 얘는 이제 심실만 그릴게요. 얘가 좌심실만 그릴게요. 얘는 심장이 두꺼워지면서 심실강이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었고, 확장은 오히려 얇아지면서 얘가 커지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대심근병증은 심근의 비대로 인해서 수축이 증가하게 되겠죠. 심근이 비대됐으니까. ECG에서 톨 QRS를 보인다. 세게 확 짜니까요. 그 다음에 심실강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혈액 충만이 저하되면서 T인발전이 관찰된다. 그렇답니다. 자, 심실 중격이 특히 비대해지면서 좌심실 유출로가 좁아지고 얘가 척자면 얘가 대동맥으로 쫙 나가야 되는데 이 유출로가 좁아지면서 이 부위를 통과하는 혈류의 난류가 발생해서 좌측 3, 4 갈비뼈에서 수축기 잡음이 정지된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구조적 심질환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환마다 특이한 심잡음을 외우고 이제 외우기 힘들다 이해시켜 달라 하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 구조적 심질환 파트 영상에 있습니다.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으로 어딨죠? 심초음파를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발살바 조작으로 프리로드가 감소하면 자심실강이 더욱 좁아지면서 유출로 폐쇄가 심해지면서 심잡음이 더욱 커진다. 이것도 핵심이었습니다. 3, 4 갈비뼈의 수축기 심질환, 심잡음, 그리고 발살바 조작 시 심잡음이 더욱 커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진단은 심초음파에서 실제로 심실이 15mm 이상으로 벽 두께가 요거겠죠? 이 벽 두께가 15mm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으면 진단하게 됩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근이 무리하면서 톨 QRS를 보이잖아요. 지금 심근이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러다가 퍼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신의 과거력이 있거나 급사의 가동력이 있으면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심장이 파업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자, 확장심근병증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심장에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심실강이 확장되는 심장의 리모델링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좌심실 부전이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게 중요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원인 없이 심부전이 발생하면 의심합니다. 갑자기 막 32살 여잔데 이때까지 심장 질환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젝션 프랙처가 막 40이래. 그러면 이거 뭐야? 하고 확장심근병증인가? 이걸 이제 의심해 볼 수 있겠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음파로 좌심실 비대를 확인하여 진단하고요. 이후에 심부전의 주라는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막 질환인데요. 자, 판막에 기능 이상이 생겨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거나 역류를 하면
좌심방의 폐정맥 압력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폐우열이 발생해서 이제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판막 질환은 대부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판막 질환은 특징적인 심잡음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찍어야 된다. 초음파를 찍어서 판막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고 협착이나 역류의 정도를 파악해서 중증도를 판단을 하셨어야 됐다. 왜냐하면 이 중증도는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중증에서만 수술을 하고요. 증상이 있어야 되고 증상이 만약에 없으면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진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젝션 프랙처가 감소되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잡음을 통해서 질환을 판단하는 거였죠. 자, 승무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청진 부위인 심천부에서 잡음이 들리고요. 심천부. 자, 리거지테이션에서는 수축기의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면서 스테노시스에서는 이완기의 혈액이 좁아질 승무판을 통과하면서, 내 말은 수축기, MS는 이완기에서 심천부에 잡음이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TR은 MR과 같은 이유로 수축기에 살짝 오른쪽인 좌측 다섯 번째 갈비뼈에서 심잡음이 들린다.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 경우에는 이완기에 대동맥에서 좌심실로 역류하는 혈류가 좌심실 유출료를 따라서 좌하방으로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촥 흐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좌측 3번 갈비뼈에서 심잡음이 가장 잘 들렸고요.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팍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못 지나가니까 2번 우측이었죠. 우측 2번째 갈비뼈에서 심잡음이 가장 잘 들렸습니다.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나온다면 이 스테노시스에서 나옵니다. 스테노시스는 치료에 대해서 조금 특히 에어틱 스테노시스의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읽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얘는 판막이 그냥 좁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석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얘를 성형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성형술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치환술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했죠. 80세 이상은 수술이 위험하기 때문에 덜 침습적인 카테터 치환술을 65세 이하에서는 나이도 아셔야 됩니다. 65세 이하에서는 내구성이 검증된 수술적 치환술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기준도 아시려면 아셔야 된다. 수술 중증도 기준입니다. 중증도 기준은 판막 면적이 1cm 제곱 이하, 최고 혈리 속도 4m/s 이상, 압력차 40mm Hg 이상인 중증 AS에서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증상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혹은 호흡곤란이 없다면 이젝션 프랙처가 50 이하의 경우에 수술한다. 이거 이제 수술 적응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 뭐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AS 환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 다음 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고 주기적 심초음파 이런 게 되겠죠. 심파 이렇게 할게요. 심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성형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술인데 치환인데 카테터 나 치환인데 수술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딱 보자마자 성형술을 지우겠죠. AS는 성형 안 하니까. 자, 결국에는 팔로우업 할 건지 수술할 건지인데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팔로우업 해도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확한 기준이 외우기 귀찮으면 이제 마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시면 돼요. 마음의 눈으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이러면은 나이를 보시고 이거든 고르시면 되고요.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은 요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부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질환 혹은 판막질환, 만성고혈압 이런 원인으로 해서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신장 입장에서는 체액이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해서 라스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었죠. 그러면서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이 증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 기전이 지속되면 체액이 저류가 됐죠. 체액이 과도하게 저류가 되면서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심실이 점차 확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심장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심장 리모델링이 진행될수록 수축력은 더욱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추가로 감소해서 라스와 교감신경계는 더욱 활성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질환이 이제 심부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실 입장에서는 나 너무 피가 많이 온다. 그러니까 물 좀 빼라 하면서 나트륨 이뇨 펩타이드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갈게요. 따라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BNP가 확인되면은 이거 심부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는 무조건 심초음파입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심초음파예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확장되고 이젝션 프랙처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료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계와 라스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체액 저류를 조금 완화해보자. 이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베타블로커를 투여해서 교감신경계를 억제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아르니와 스피롤락톤을 투여해서 라스를 그리고 알도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멀 튜블에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물을 조금 이뇨를 촉진을 한번 시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좌심실의 기능이 부전이 되면서 혈액을 충분히 내보지 못하면은 자, 혈액이 좌심방과 폐 정맥 쪽으로 정체되면서 폐정맥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폐에 물이 쌓이는 폐우열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폐포 주변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누운 자세에서 정맥 환류가 증가하면서 폐우열이 심해져서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폐청진에서 폐포 내 수분으로 인해서 양측 폐하부 수포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측 폐하부 수포음이 들릴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목이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제3신음이 들릴 수 있겠다. 핵심이 뭐였어? 심부전 환자에서 수포음이 들리면 퓨로세마이드를 투여한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치료할래? 퓨로세마이드 넣을래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수포음을 확인해서 수포음이 있으면 퓨로세마이드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성심 같은 경우에는 우심부전이었죠? 얘는 반대로 문제가 폐에서 시작된다. 폐우열은 심장에서 시작됐고 폐성심은 문제가 폐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폐로 인해서 우심부전이 발생한 질환이었고요. 자, 폐동맥 압이 상승하게 되면 우심실 부담이 증가하면서 우심실 비대와 우심부전이 발생했고요. 이러한 압력 부담이 지속되면 우심방도 함께 비대해지면서 심전도에서 우심방 비대 이거를 반영하는 높고 뾰족한 피파인 피펄모네일이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심실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은 프리로드가 증가하면서 혈액이 폐순환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체되죠.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의 악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이뇨제 파트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염성 심질환이네요. 심장 내막염, 엔도카다이티스와 심근염, 그리고 심장막염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다. 맞죠? 자, 먼저 내막염의 패솔로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판막이 손상되면서 얘는 판막이 문제였어요. 내막염은. 판막이 손상되거나 혹은 인공 판막으로 수술해 놓은 곳에 혈소판과 섬유소가 침착되면서 혈전 형성되고요.
여기에 세균이 부착되고 증식되면서 베지테이션을 형성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죠. 베지테이션을 형성하는 질환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베지테이션 때문에 판막이 역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기존 판막 질환이 악화되면서 심잡음이 나타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요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말초색전 및 점출혈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세균이 지금 있는 상태니까 균열증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핵심 진단은 발열과 심잡음 그리고 점출혈이었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잘 써야 되니까 혈액 배양으로 원인균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확진은 심초음파로 베지테이션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치료는 항생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제로 지금 세균이 심근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얘는 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심근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 증상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이후에 발열과 흉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 손상으로 인해서 트로포닌이 상승하는, 요게 이제 중요했죠. 발열과 트로포닌이 상승돼 있으면 심근염이다. 그래서 심근 전체 염증으로 막전이 변화가 생기면 ST 엘리베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이 광범위하게 심근이 손상되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급격히 감소하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쇼크니까 스웨과 승합제를 해보고 이러도 호전되지 않으면 에크모를 시행해봐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페리카다이스 심장막염인데요. 심장 외부의 심장막에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염증성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 비세랄과 파리에탈 심장막이 염증으로 인해서 거칠거칠해지면서 얘네들이 마찰이 일어나면서 흉통이 발생하는데, 숨을 크게 들이쉬면 마찰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흉통이 더 심해지고요. 앞으로 숙이면 이 사이가 조금 벌어지면서 마찰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완화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균이 있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NSAID를 투여해야겠다. 그래서 염증과 통증을 조절하면 되겠다. 되겠죠? 근데 이 염증이 심해져서 여기 볼게요. 염증이 지속되면은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면서 심장막 강에 액체가 축적되는데 이를 심장막 삼출, 페리카달 이퓨전이라고 불렀고요. 이 삼출이 너무 빠르게 혹은 다량으로 축적되면 심장을 외부에서 눌러버리는 심장 압전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완기에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면서 프리로드가 감소하면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고 심인성 쇼크까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견으로는 저혈압, 경정맥 팽창, 심음 감소, 베이크 트라이아드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세 가지가 보이면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저혈압의 심음 감소인 것 같아요. 이 심인성 쇼크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혈압으로 알 수 있고요. 그 쇼크의 원인이 페리카디얼 인퓨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음 감소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초음파를 통해서 페리카디얼 인퓨전을 확인해서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심낭천자를 시행하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심낭천자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을 한 번 딱 빼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꾸 재발하면은 심장막에다가 막을 지금은 바늘로 뚫어 놓는 거잖아요. 이거 열어버리는 거죠. 액체가 계속 빠지게 자꾸 재발한다면 심장막 창냄수를 진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교착 심장 막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염증, 얘는 약간 급성 느낌이었죠. 얘는 약간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심장막이 두꺼워지고 석회화되면서 이완을 제한하는, 얘는 물이 확 차서 이완을 제한했죠. 얘는 천천히 진행하지만 어쨌든 석회화가 되면서 얘가 천천히, 얘는 확 눌러버리는 거고 얘는 천천히 누르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만증 열암의 염증의 대표적인 결핵이 주요 원인이고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CT에서 석회화된 혹은 엑스레이도 나올 때도 있어요. 석회화된 심장막을 확인하여서 진단하고요. 치료는 심장막을 제거하는 심장막 절제술을 진행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순환기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필요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각 파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